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후보 선출로 분주한 상황이죠. 아직 본선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서로 의혹을 제기하고 공격하는 모습이 꽤 살벌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과연 누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다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야 막론하고 서로 헐뜯고 흠집을 내고 치열하게 다투는 정치인들에게도 이 책을 추천하고 싶어지네요. 자연에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 믿음은 적자 생존 이론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서 비롯됐습니다. 최근 들어 자연에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라는 오랜 믿음이 깨지고 있는데요. 생존을 위한 적응력의 핵심은 힘이나 강인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이 책은 친화력이 생존의 필수 요소라고 주장하면서 적자 생존을 둘러싼 통념을 뒤집고 있습니다. 적자 생존, 이기적 유전자, 이런 이론은 사실 오랫동안 인류의 생각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자기 예언적 결과를 가져왔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라는 믿음은 인간에게 더욱 강해지려는 욕구를 부추기게 되는데요. 힘으로 타인을 짓밟고 이기는 것을 정당화시키면서 말이죠. 그러한 믿음은 인간에게 더욱 이기적인 욕구를 부추겨 승자 독식 구조를 탄생시켰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믿음의 근본적인 회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미국 듀크 대학교에서 진화 인류학을 연구하는 브라이언 헤어와 버네사 우즈 교수는 신체적으로 훨씬 더 우월한 네안데르탈인이 아닌 현생 인류의 조상인 호모사피엔스가 끝까지 살아남은 이유로 친화력을 꼽고 있습니다. 10만 년 전 호모 에렉투스는 유능한 탐험가이자 전사였죠. 그리고 7만 5천 년 전 네안데르탈인도 기술 좋은 사냥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살아남은 종은 네안데르탈인도 아니고 호모 에렉투스도 아니었습니다. 신체 능력과 지능은 뒤처졌지만 협력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극대화해서 최후까지 생존한 종은 바로 호모 사피엔스였기 때문이죠. 이 책은 적자 생존의 통념에 반기를 들며 최후의 생존자는 신체적으로 가장 강한 자가 아닌 친화력이 좋은 다정한 자였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협력하고 소통하는 능력, 친화력이 생존의 필수 요소라는 건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종들에게서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늑대는 멸종 위기에 처했지만 같은 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개는 개체수를 늘려나가면서 생존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헤어 교수는 자신의 반려견인 오레오와 함께 손짓 실험놀이를 진행하면서 개들이 손짓의 의미를 이해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런 손짓과 몸짓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하는 종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아기는 걸음마를 떼기 전부터 부모와 눈을 맞추고 손짓과 몸짓 의도를 파악하게 됩니다. 다른 영장류와 달리 사람 눈의 공막이 하얀 이유는 시선을 조금만 돌려도 무엇을 보는지 타인이 바로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의 눈이 협력적 의사소통을 위해 설계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책은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으며 분노로 일관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음을 역사는 이미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혐오와 분노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다정함으로 다시 대응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주 만나고 서로 눈을 마주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 나와 다른 사람을 배제하지 않고 교류와 접촉의 기회를 열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TV만 켜면 갈등과 대결, 분노와 혐오 뉴스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이 책은 더욱 소중한 가치와 덕목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확인시켜줍니다. 과거의 인류가 그래왔듯 다정한 것이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방대하게 펼쳐진 책들 사이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당신을 위한 길라잡이 홍순철의 북 내비게이션. 오늘 목적지는 생존을 위한 적응의 핵심에 관한 책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였습니다.
다음 안내까지 직진 잊지 마세요. 저는 북내비게이터 홍순철이었습니다.